여러분, 집에 바세린 하나쯤 있으시죠?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연고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작은 통 하나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하는지 아신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약사의 시선으로 바세린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활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작용과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당장 집에 있는 바세린을 꺼내 쓰고 싶어지실 거예요. 욕실 서랍을 열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통. 흔해서 대충 쓰게 되지만 정작 제대로 쓰면 피부, 상처, 생활까지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약사의 시선으로 바세린의 효능, 올바른 활용,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끝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술에 써도 돼?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될까? 노인 피부에도 안전할까? 이런 질문들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먼저 정체부터 간단히. 바세린의 본명은 페트롤라툼. 석유에서 얻은 광유를 고도 정제해 만든 젤리 형태의 물질입니다. 석유? 피부에 바르면 위험한 거 아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핵심은 정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약국과 마트에서 사는 화장품 의약 외품용 바세린은 불순물을 제거한 고순도 원료라서 피부 사용 안전성이 널리 확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 보호, 보습, 거칠어진 부위 관리에 표준처럼 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19세기 미국 석유 시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펌프에 들러붙은 왁스 같은 찌꺼기를 상처에 바르니 잘 낫더라는 경험에서 출발했죠. 한 발명가가 여기에 꽂혀 정제법을 개선했고 그게 오늘의 바세린. 산업 현장의 우연이 가정의 필수템이 된 셈입니다. 효능은 직관적이지만 강력합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넣는 제품이 아니라 내 피부에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위에 보이지 않는 덮개를 씌워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역할. 그래서 손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하얗게 갈라지는 계절에 바르면 다음 날 느낌이 확 달라져요. 정말 그렇게까지 달라져요? 네. 특히 세안이나 샤워 직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소량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큽니다. 마른 피부 위에 덜컥 바르면 답답하기만 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타이밍이 반입니다. 상처 보호도 중요한 포인트죠. 가벼운 배임, 긁힘, 스쳐 벗겨진 상피에 바세린을 얇게 올리면 공기와 마찰을 차단해 치유 환경이 안정됩니다. 그럼 깊은 상처에도? 아니요. 출혈이 크거나 이물 오염이 있거나 화농이 의심되면 전문 치료가 우선입니다. 바세린은 청결하게 세척한 뒤 얕은 상처의 수분 손실을 막아 흉터를 덜 남기도록 돕는 보조 플레이어라고 이해하세요. 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열을 식힌 뒤 물집이 크지 않고 표재성일 때에만 얇게, 심하거나 넓으면 즉시 병원입니다. 입술은 어떨까요? 겨울마다 피가 날 정도로 트는데 립밤 대신 바세린으로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밤에 바르는 수면팩처럼 좋습니다. 다만 색조 전에는 얇게, 과하면 립 제품 밀림이 생기죠. 입가 갈라짐이 반복된다면 단순 건조가 아니라 곰팡이 세균성 질환, 각화구순염, 구강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바세린을 발라 덮으면 빨리 낫나요? 반전 하나, 감염성일 땐 과한 밀폐가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라짐이 지속되면 바세린으로 잠시 보호하되 항진균, 항균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주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바세린이 주름을 펴준다.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바세린은 건조로 도드라지는 잔주름을 완화합니다. 수분 마기 램프 필터처럼 피부 표면을 매끈해 보이게 하거든요. 특히 눈과 입가처럼 얇고 마찰이 잦은 부위에 쌀알반 톨만 사용해보세요. 슬러깅은 어때요? 밤에 보습제 위에 바세린을 덮는 요즘 유행법이죠. 장점은 수분 증발 차단 극대화, 단점은 잘못하면 모공 답답, 트러블. 지성 여드름 피부는 주 1, 2회,
가장 마찰받는 부위만 부분 슬러깅을 권합니다. 민감 피부라면 신제품은 귀 밑 턱선에 24시간 패치 테스트 먼저. 노년 피부에는 거의 반칙 같은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피지 천연 보습 인자도 줄어들죠. 그래서 살짝 긁혀도 피가 나고 샤워 후 1시간만 지나도 간질간질 가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럴 땐 로션보다 바세린, 정답은 둘 다 순서대로. 샤워 후 3분 안에 수분 많은 로션을 넉넉히, 그 다음 가려움, 마찰 많은 부위만 바세린으로 덮게. 밤에는 손발에 바세린을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고 면장갑 면양말을 끼고 주무세요. 아침 촉감이 달라집니다. 단, 욕창 위험이 있는 분은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 계시지 않도록 체위 변경과 피부, 통풍이 먼저입니다. 바세린은 습윤 보호이지 통풍 대체가 아니니까요. 생활 속 팁으로 넘어가 봅시다. 향수를 오래가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바르려는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그 위에 향수. 휘발이 느려져 잔향이 오래갑니다. 반지가 안 빠질 때 관절 주변에 돌려 바르면 미끄러지듯 빠집니다. 새 구두가 뒤꿈치를 베어요. 마찰 지점에 쌀할 만큼. 장거리 러닝 전 발가락 사이, 허벅지 안쪽 쓸림에도 효과적입니다. 잇몸이 약한데 마우스피스가 자꾸 쓸려요. 의료기기 접촉부에 임시로 바르면 마찰이 줄지만 장기 사용은 기기 재질 변형을 부를 수 있어 전용 젤 우선. 눈썹이 자꾸 흐트러져요. 스풀 브러쉬에 소량 묻혀 쓸어 올리면 투명 픽서처럼 고정됩니다. 메이크업 클렌징, 지용성 잔여물을 녹이는 데 도움되지만 뒤이어 폼 세안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트러블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든 생각. 이렇게 좋은데 매일 얼굴 전체에 듬뿍 발라도 되나요? 대답은 피부 타입 따라, 건성 아토피 성향은 저녁에 부분적으로, 계절 환경 따라 빈도 조절, 지성 여드름 성향은 T존은 피하고 U존 위주로. 포인트는 얇게, 필요한 곳만, 물기 남을 때. 낮에도 발라요. 낮엔 자외선 차단제와 색조가 겹치죠. 겹겹이 바르면 답답해지니 낮은 최소화, 밤은 전략적 집중. 이제 중요한 경고 구간. 첫째, 여드름 활성기. 붉은 구진농포가 많을 때는 모공 밀폐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트러블이 진정된 후에 혹은 트러블 주변의 마찰 부위만 사용. 둘째, 점막 사용. 코 안이 너무 건조해요. 살짝 발라도 돼요? 드물지만 오일 성분이 미세하게 흡입돼 지질성 폐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코 안쪽은 가습 식염수 스프레이 전용 젤이 우선. 셋째, 눈. 속눈썹에 바르고 자면 윤기 나지만 눈으로 들어가면 이물감 염증 유발. 면봉으로 속눈썹 기둥이 아닌 끝단만, 소량. 넷째, 화상 직후 뜨거운 열이 남아있을 때 바로 덮으면 열이 갇혀 손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식히고 범위 깊이가 얕을 때만. 다섯째, 가면 피부, 진물 노란, 딱지 고열이 동반되면 즉시 진료, 덮개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섯째, 라텍스 콘돔. 오일 베이스는 라텍스를 약하게 만들어 파손 위험을 높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해당 상황엔 물 실리콘 베이스 제품을 써야 안전합니다. 일곱째, 화기. 바세린은 가연성, 산소 치료 중인 환자나 흡연 캠핑 화기 근처 사용은 금물. 여덟째, 의료기기 재질 이슈. 일부 실리콘 고무 재질은 오일에 장기 노출 시 변형될 수 있어 전용 윤활 보호제를 우선. 아기에게도 안전할까요? 기저귀 발진의 마찰 수분 차단 목적이라면 얇은 보호막으로 좋습니다. 다만 두껍게 떡지면 오히려 통풍이 막히고 세정이 불충분하면 잔여물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기저귀 갈 때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완전히 말린 뒤 얇게. 불금이 심하거나 위축 반응, 궤양, 위축성 변화가 보이면 소아과 피부과에서 약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유 중에 젖꼭지에 발라도 되나요? 고순도라 소량 잔존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수유 전 닦아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정제 라놀린 같은 전용 제품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보습제랑은 어떻게 조합하죠? 쉬운 공식이 있어요. 물 먼저, 기름 나중.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같은 수분 장벽 성분이 들어간 로션을 넉넉히, 그 다음 문지름 마찰 많은 부위만 바세린으로 덮게. 레티놀과 같이 쓰면 또 하나의 반전.
덮개는 흡수를 막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 흡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티놀 자극을 줄이려면 보습제를 2번 겹쳐 바르는 샌드위치 접근이 더 안정적이에요. 레티놀 위에 바로 바세린을 두껍게 덮는 건 초보에겐 과합니다. 헤어에도 끝 모발 갈라짐엔 응급처치로 좋아요. 하지만 피지선이 있는 두피엔 무겁습니다. 손끝에 묻힌 콩알 3분의 1이 기준. 눈썹 수염 라인 정리, 쉐이빙 전 윤활, 쉐이빙 후 보호로 모두 유용. 다만 면도날 위생이 우선입니다. 네일 큐티클. 뜯김이 잦다면 자기 전 큐티클 라인에 얇게. 말라붙은 큐티클이 다음날 유연해져 손톱이 덜 갈라져요. 페인트 작업 전 손에 미리 아주 얇게 문질러두면 세척이 쉬워집니다. 일 끝난 뒤에는 비누 세정 필수. 얼굴 전체에 바르면 화이트 헤드가 생겨요. 가장 흔한 호소죠. 해결법은 양부위 빈도 조절. 밤에 보립과 광대뼈 아래처럼 바람 맞고 마찰 받는 구역만. T존은 피하고 손끝 온도로 녹여 정말 얇게. 다음날 아침엔 미온수 파르순한 세안제로 완전히 씻어내세요. 잔여감이 덜 남아야 다음 스텝이 깔끔합니다. 각질 정돈을 하면 더 잘 먹을까요? 과한 각질 제거는 장벽을 깨뜨려 오히려 자극을 키웁니다. 약산성 토너로 아주 가볍게만 혹은 아예 생략하고 물 감싸기 보습제 바세린에 집중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원료 안심 체크도 해봅시다. 가능한 한 향료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퓨어 100% 표기를 고르세요. 예민한 피부일수록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천연 오일이 더 안전한가요? 천연 합성의 이분법보다는 정제 수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시어버터, 스쿠알란 호호바 같은 오일도 훌륭하지만 산패 향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장점은 산화 안정성과 저자극성, 반대로 단점은 사용감의 무거움과 광택, 취향 피부 타입에 맞춰 믹스 앤 매치하세요.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가 게을러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리적으로 수분 증발을 막는 도구라서 의존성이 생긴다기보다 덮개가 너무 자주 두껍게 올라가면 피지 배출열 발산이 방해받아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필요한 시기 부위에만 얇게 짧게 휴지기와 통풍을 주세요. 먹으면 안 되죠? 의도적 섭취는 금물, 소량이 입에 묻어 들어가는 정도는 문제없지만 다량 반복 섭취는 위장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핥지 않게 보관하세요. 약과 섞어 발라도 되나요? 연고를 임의로 희석 혼합하면 농도 흡수가 달라져 치료 효과가 흔들립니다.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세린에 타서 쓰는 민간요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용법은 의사 약사가 처방한 그대로, 다만 처방 후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 자극을 줄이는 보호막 용도는 의료진 지시해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시술 후 레이저, 박피에도 바세린이 표준 보호제처럼 쓰이지만 감염 징후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코가 말라 피가 나요. 코 안에 바르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 점막 안쪽은 지질성 폐렴 같은 드문 위험이 있으니 가습식염수 전용 젤이 우선입니다. 겨울철 히터 바람을 줄이고 실내 습도를 40자 60%로 유지하면 코 건조가 훨씬 덜합니다. CPAP 마스크가 쓸려요. 접촉부 피부엔 임시로 보호가 되지만 마스크 소재를 장기적으로 손상할 수 있어 전용 실리콘 프레임 라이너 사용을 권합니다. 캠핑에서 쓸만한 팁도 있을까요? 마찰 완화로 하이킹 발슬림 예방, 금속 지퍼의 뻑뻑함 완화, 비상방수 용도 등 소소한 요령이 많아요. 다만 불 근처, 특히 버너를 다룰 땐 주의. 가연성입니다. 산소 치료를 받는 환경에서는 사용 자체를 피하세요. 이제 루틴으로 엮어볼게요. 저녁, 샤워 후 타월로 톡톡 물기 제거, 3분 안에 수분 많은 로션을 넓게, 마찰 건조 느끼는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손등, 입가, 콧망울 옆만 바세린으로 아주 얇게 도장. 겨울엔 손발에 조금 더 올리고 면장갑 면양말. 아침엔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우선. 지성 여드름 성향은 주 1료 2회만. 건성 아토피 성향은 매일 부분적으로. 여행, 등산, 러닝 전에는 마찰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향수는 바세린 얇게 분사. 반지는 끼었을 때만. 강제로 당기지 말고 회전시키며 미끄러지게.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벽이 무너진 피부를 지켜주는
만능 방패에 가깝습니다. 수분은 날아가려 하고 바람은 피부를 괴롭히죠. 그때 보이지 않는 얇은 막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어떻게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얇게, 물기 있을 때, 필요한 곳만, 그리고 쉬어갈 때는 쉬어가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바세린은 돈이 아닌 피부 시간을 아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서랍 속 작은 통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밤 손등에 쌀알 만큼 올려보세요. 거칠던 숨결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 진짜로 쓰이는 피부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편안한 하루 되세요.